그렇지. 예, 공무원 교육을 하다 보면 제가 느끼는 게 있는데 공무원 분들은 이 직급에 따라서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가 틀리십니다. 한 1, 2급 정도 되시면 한 뒤로 30도 이렇게 앉아 계시고요. 네, 그리고 한 3급부터 5급 정도까지 이제 사무관급까지는 약 뒤로 한 15도. 그리고 저희 한 6급이나 7급 되시면 이제 정자세. 그리고 이제 8급, 9급 분들은 한 앞으로 15도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오신 분들은 최대한 1, 2급처럼 앉으셔서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위기 탈출 넘버 1이라는 강의, 제목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저희들 위기 탈출 넘버 1이라고 아십니까? 네. 이걸 아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연식을 대충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최소 40대, 아니면은 뭐 50대 이상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TV를 볼 때 우리 항상 그랬거든요. 위기 탈출 넘버 1 이랬잖아요. 넘버 1 할 때 엄지손가락을 꼭 들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위기 탈출하면 여러분들이 넘버 1 앞으로 손을 뻗으시는 위기 탈출 넘버 1.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시작하기 앞서 먼저 지금 창원시 성산구에는 안전관리를 잘하는 회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뭐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시다가 나는 안전관리에 대해서 뭔가 궁금하다. 그러면은 창원공단에서는 효성중공업이 제일 안전관리를 잘하고요. 그 회사에서 안전관리팀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CSO가 새로 오셨다는데 그분이 대단하십니다. 그분한테 물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모든 걸 다 해결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9.11, 거기 9.11 아십니까? 네, 9.11 사태 때 제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제가 맨하튼이 있는데요. 9.11이 맨하튼이잖아요. 그 맨하튼 옆에 이제 강이 두 개가 흐릅니다. 맨하튼이 섬이거든요. 요렇게 강이 이렇게 섬을 기준으로 흐르는데 거기 보면 강 이름이 허드슨 강이거든요. 그 허드슨 강 바로 강변에 저희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드슨 강에서 제가 이제 9.11이 나고 그날 제가 회사에 있었는데 막 회사에서 있는데 직원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출근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집에서 전화 온 거예요. 한국에서. 너 괜찮냐? 왜? 그랬더니 야 뭔가 터졌대. 그러니까 부랴부랴 알아봤더만은 9.11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그날은 9.11이 터지자마자 전부 다 집으로 보냈습니다. 회사에서. 집으로 갔었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보니까 그 이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보여요. 그 김이 한 2주 계속 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9.11은 안전사고일까요? 아닐까요? 아시는 분. 9.11은 안전사고가 아니다. 답변을 안 하시는 건 공무원 맞습니다. 공무원이시니까 답변 안 하신 걸로 하고 답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목차니까요. 목차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안전사고의 정의입니다. 안전사고가 뭐냐? 안전사고란 공장이나 공사장 등에서 안전교육의 미비. 이것도 공무원 같네요. 잘 안 나오네요. 한번 늦었습니다. 안전교육의 미비 또는 부주의 따위로 일어난 사고. 그래서 결론 9.11은 안전사고가 아니다. 라고 답변이 됩니다. 혹시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삼풍백화점? 네. 삼풍백화점에서 몇 분이 사망하셨을까요? 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공무원이시니까. 삼풍백화점에서 사망이 502명, 그리고 실종이 6명, 부상이 937명. 단군 일의 최대의 사망자를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왜 사망을 했을까요? 뭘 잘못해서? 안전교육을 안 받아서? 아니면 부주의해서? 왜일까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성수대교 아시죠? 이때도 제가 성수대교가 무너지기 30분 전에 제가 이 다리를 지났습니다. 이게 94년도거든요. 94년도에 제가 막 입사를 해서 이제 서울에 출장을 갔던 거예요. 출장을 가가지고 성수대교를 거쳐서 이제 회사로 가는데 제가 버스를 타고 이 다리를 30분 전에 지났어요. 근데 30분 후에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수대교에서는 사망자가 몇 분일까요? 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공무원이시니까. 사망 32명, 부상 17명. 이분들은 왜 사망하셨을까요? 안전교육을 안 해서? 아니면 부주의해서? 아닙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부실공사고요. 이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 같은 공무원분들께서 인가, 허가, 그리고 감리
이 모든 것을 다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억울하게 사망하신 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산구 이제 지금 성산구에 왔으니까 우리 성산구는 안전사고가 뭐가 제일 많을까? 저희들이 10년치 자료를 무려 9박 8일에 9박 10일에 거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9박 10일에서 조사를 본 결과 가장 많은 게 지식사고. 지식사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 주제를 지식사고로 잡았고요. 앞으로 지식사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간은 20분 안에 끝낼 겁니다. 혹시 여기 보이십니까? 그림? 이 전체가 전부 다 밀폐 공간입니다. 밀폐 공간이 있는데 그림이 좀 많아서 안 보이시면 손을 이렇게 하시고 늘리시면 보이십니다. 혹시 안 보이시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공간들이 저희들의 밀폐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계시는 공무원분들께서는 항상 어디 가서도 밀폐 공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났거든요. 밀폐 공간, 이걸 저희들 이렇게 크게 빵 띄운 게 이거는 꼭 봐주시라. 밀폐 공간의 지식사고가 50%나 된다. 이거는 꼭 머리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받아온 거고요. 절대로 개한테 이렇게 먹여주시면 안 됩니다. 지식사고 납니다. 지식사고는 무엇인가에 대해 정의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사고는 밀폐 공간. 밀폐 공간은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에서 우리가 숨을 쉴 산소가 없어요. 내지는 거기서 위험물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폭발할 위험이 있어요. 라는 것을 사전에 감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꼭 사전에 감지를 해야 되는 그 어떤 장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장소, 거기가 밀폐 공간입니다. 그래서 밀폐 공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 장부터 밀폐 공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다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밀폐 공간 사고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한 10년간, 12년부터 21년까지 조사해갖고 자료를 분석해갖고 자료를 뽑은 자료입니다. 제일 건수가 사고가 거의 종류가 다 비슷하게 났는데 제일 건수가 많이 난 게 오폐수 처리하고 정화조, 축산 분뇨 처리 등 그 분야가 최고 많이 그 밀폐 사고가 많이 난 사례입니다. 그 중에 사고가 난 건수에 비해서 사고 사망률이 거의 막 100% 가까울 정도로 거의 막 밀폐 공간에 그 작업하는 안전의 사망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 사례가 거의 막 100% 가까운 수치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다음. 예, 이거는 최근에 대구 달성에서 정수사업 밀폐 안전사고 난 사례입니다. 그 사례도 똑같이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구조하러 들어간 또 2명이 중태까지 빠지는 사건 사례입니다. 예, 사고 일을 봐도 사고가 나면은 크게 사고가 나고 그렇습니다. 또 최근에 몇 년 전에 제가 직접 옆에 동료가 탱크를 분리 작업하다가 폭발 사고 나가지고 하재 손에 화상을 입은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도 보면 그게 방폭 입회를 받기 위해서 공인 인증을 받으려고 조립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공인 인증을 받다가 위에는 탱크 위에는 밸브가 있습니다. 질소를 주입한 탱크 밸브가 있고 양쪽으로는 플러그가 있어가지고 플러그를 막고 위에 이제 질소 투입해갖고 질소 이제 잠그고 압력을 테스트해갖고 견디는 안 견디는 테스트하는 과정인데 테스트 과정해갖고 공인 인증을 잘 받고 다 해갖고 인증을 받고 이제 분해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쪽에서 관리 감독자가 하는 이야기가 양쪽 플러그를 열고 위에 이제 에어를 공기를 주입해가지고 안에 질소를 주입했던 거를 다 밖으로 분출했다. 그래갖고 분해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진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자가 이제 와서 그것만 믿고 이제 작업을 하다가 옆에 이제 분해를 하는 과정에 불을 되는 과정에서 옆에 플러그 그쪽에서 폭발 빵 순간적으로 하는 바람에 땅이
옆에 팔만이라는 화상을 입은 사례인데 이런 사례가 짝짓하면 더 큰 사고를 크게 그 전체적으로 폭발했다고요. 아마 사망 사고까지 아마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는 뭐 실내 뭐 들어가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밖에 탱크가 이렇게 폭발하는 사고나 이런 거 어쨌든 밀폐가 어쨌든 작업자가 들어가든지 작업을 하든지 그런 사례인데 어쨌든 작업할 때는 관리자가 이 작업 지시를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뭐 확인을 해보고 작업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예. 다음. 네, 그럼 밀폐 공간 사고 예방 안전 수칙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전 출입 대상 허가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출입 대상 허가서 작성에는 작업 전 작업자 정보하고 밀폐 공간 안전 보건 요구사항 여기에는 이제 가스 측정, 작업 시간, 감시하며 이거 감시인들 이름이 명확히 들어가야지 취입서 이 출입대장 허가서가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작성을 끝나고 나면 안전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교육은 산소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고 작업 중 불활성, 유해가스 누출 및 발생 가능성 그리고 나서 사고 시 응급대처 요령에 대한 그런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전 전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있는데 보신 표와 같이 산소, 가연성 가스, 일산화탄소, 탄산가스, 황산소 해가지고 20에서 25% 이런 식으로다가 이거 표기되어 있는데 이 이상이 넘어가면은 절대로 밀폐 공간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표로다가 작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측정 방법은 직육면체나 원통형 구형해가지고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빨간 표시된 부분도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했을 때 그 농도가 안 나오면 그냥 나오면 이 농도가 나올 때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가지고 그러면 밀폐 공간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하냐? 환기는 반드시 시켜야 되고 예를 들어서 환기를 시킬 수 없는 구조에서는 여기에 착용할 수 있는 보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 불가할 때는 공기 호흡기나 손기 마스크라고 특수장비가 있으니까 그걸 착용해가지고 환기를 시킬 수 없는 데는 그런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작업자 한 분만 밀폐 공간은 작업자 한 명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깥에 감시인이 있어가지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무전기나 이런 걸 비치를 해가지고 항상 작업자가 의식이 있나 없나 이걸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기타 상황으로는 이 공간은 밀폐 공간이라고 반드시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장소는 위험한 밀폐 공간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좀 하게끔 이 스티커를 붙여놓고 있어야 됩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유는 그만큼 어떤 우리 성산구청 여러분들께서 작업에 대한 인허가나 어떤 관리 감독을 함에 있어서 그만큼 주의를 더 많이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를 주관적으로 더 주시시키고 하는 목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다만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만큼 그 사고에 대한 부분을 빠른 대처를 통해서 또 한 명의 소중한 목숨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처럼 보이시는 이제 의식의 흐름대로 있죠. 뭐 119로 연락하고 그 비치된 호흡 용구를 착용해서 질식되는 사람을 구조해내고 또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는데 지금 써있는 글을 그대로만 보셨을 때는 크게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행위를 하는 사람은 저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성산구청 여러분일 수도 있고 또 실제 일을 줬던 외주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일을 할 때 정확하게 좀 리마인드를 시켜서 주지를 하실 부분이 있는데 119로 연락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그 대상자의 사람의 시선을 맞춰서 그 정확한 지시를 해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또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해서는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보조 도구죠. 요즘 이제 자동 제세동기가 있는데 AED 장비를 꼭 지시를 해서 가져오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CPR 같은 경우들은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이 젖꼭지 사이의 중간을 눌러서 흉부 압박을 이제 1분에 1에서 2초 정도 4에서 5cm 깊이로 강하게 눌러줘서 30회 정도를 하고 또 쉬면서 이제 제사동기가 올 때까지 계속 행위를 해줘야 되는데 요즘 조금 이게 보완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젖꼭지 위치가 좀 많이 내려가신 분들이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갑자기 배를 누를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여기하고는 좀 관계가 없지만 할머니가 질식했는데 젖꼭지 위치 찾아보고 누르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조금 보완된 거는 명치에서 손가락 2마디 정도에 올라왔을 때 그 위치에 우리 손바닥을 깊게 대고 수직으로 눌러주는 자세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러한 그 소생술에 대한 개념들도 좀 주의 있게 보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바로 이거를 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면서 이런 그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꼭 리마인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그 정리해서 마지막 결론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밀폐 공간의 정의, 그리고 사고 사례, 안전 작업 지침, 그리고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에 대해서 자세히 교육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떤 걸 이제 향후 해야 되는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월 달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 9항에 따르면 도급, 용역, 그리고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 종사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그 밀폐 공간에 이제 주요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폐수 처리 정화조, 그리고 축산 분료 처리 작업장, 이게 이제 전체 그 10년간 데이터에서 봤을 때 30% 정도를 차지를 하는 걸 확인을 했었고, 이제 주요 위험도가 높은 곳에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하고, 그리고 안전교육, 그리고 좀 전에 설명 드리셨던 그 CPR 교육을 충분히 교육을 받아서 바로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IoT 등 스마트 설비를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설공단에서는 그 스마트 안전 경보 시스템을 현재 도입해 놓은 상태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하 밀폐 공간에는 가스 감지기, 빗물 수위 감지기, 그리고 이제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고, 만약에 이상 현상이 감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지상에 있는 감지기들이 바로 작동을 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바로 알람을 주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현재 시제품으로도 살 수 있는 스마트 세이프티 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밀폐 공간 들어갈 때는 가스 측정기에 튜브를 넣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있는 공기를 채집해서 측정을 하지만, 이 볼 같은 경우에는 던지면 그 안에 유해 물질이라든가 이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는 불빛과 소리가 동시에 발생을 하면서 이 공간은 작업하기에 부적합하구나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이런 기기들도 있으니 검토를 충분히 해보셔서 적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